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페이지 26번 문제부터죠. 자, 겸업 문제입니다. 겸업은 시험에서 매번 출제하죠. 그래서 이 겸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겸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겸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론적으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법인의 겸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법인의 업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은 토탈 7가지만 허용했죠. 그래서 사실상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업 제한을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일단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법인의 겸업 요거를 제한하고 있다는 걸 주의하는데 7가지만 허용됐죠. 그래서 요 7가지는 중개업은 반드시 필수 목적 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요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허용이 돼 있죠. 이 6가지 업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업무 내용이라는 게 일단 우리가 암기를 관, 상, 차, 분, 경, 이 이렇게 지금 암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관은 관리 대행을 말하죠. 그래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리 대행은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시설이다. 농업용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은 불가라는 거. 그래서 농업용 창고시설은 불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상담업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업을 말합니다. 그럼 직접 부동산 개발업을 합니다. 건축업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말하죠. 이 프랜차이즈는 주의할 점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영위할 수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그 개업공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 요 점을 특히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분은 분양대행을 말하죠. 그래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역시 분양대행 역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지 분양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요게 이사 관련 용역이죠. 그래서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법인의 겸업 6가지가 이건데 정확하게 암기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요. 이 겸업에서 관리 대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행자가 들어가는 것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농업용 창고시라든가 토지 분양 대행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공매 알선 대리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 이걸 말하는데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먼저 등록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감독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겸업에 대한 내용은 이거고 이 6가지 업무는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중개인은 기본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데 중개인은 경공매 알선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중개인은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는요. 모두 중개업이 아니죠. 그래서 중개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보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제재 기억해야 되죠.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 이때는 임취다 필취다? 의무적 등록 취소죠.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라는 것도 알고 있죠.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업무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아주 출제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의 겸업에 대한 내용을 봤으므로 문제 2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의 겸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 찾기죠. 모든 개업공사는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업을 겸업할 수 있다. 모든 개업공사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즉 프랜차이즈죠.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맞았어? 틀렸어요? 맞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어요. 중개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단 중개인은 경공매 알선 대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법인은 당연히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죠. 그러므로 모든
개업공사는 이거 경영법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겸업에 대한 문제는 문제 유형 자체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그래서 전체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겸업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사의 겸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 지문은 전체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됐고요. 자, 다음 2번 질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인 개업공사를 말하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이건 개인인 개업공사를 말합니다. 이자는 법인인 개업공사에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모두 영위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중개인은 법인의 겸업 중에 경공매 알선 대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게. 다음 3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지문이 아주 추사하죠. 법인은 6가지 관상차분 경위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할 수 있다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자, 다음 이제 4번 질문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입니다.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도배 이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것에 알선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업체 도배업체를 직접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역시 틀렸습니다. 틀렸고.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이죠. 공인인규사인 기업공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된 단독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업할 수 있다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상당히 내용이 까다롭고요. 다만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27번 문제입니다. 공인인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사 겸업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통으로 이제 법인의 겸업을 물었죠, 지금. 정통으로. 그래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이거. 그래서 이제 겸업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문제를 푸실 때요. 특수법인은 제외하고 생각하십시오. 중개법인만 갖고 일단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그럼 이제 관상차분 경위를 더할 수가 있는데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이랍니다. 농업용 건축물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행자가 들어가는 것은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농업용 건축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다음에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입니다. 역시 토지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이에요. 개업공사가 아닌 공인인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적용이. 이것은 프랜차이즈를 말하죠.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공인인규사 대상으로 안 됩니다. 개업 공인인규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느니, 즉 경매 부동산 취득시키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건 안 되고요. 대리하여 신청하는 게 되죠. 대리하여. 그래서 역시 불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통 법인의 겸업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작년 문제를 풀어봅니다. 25회 때 문제였죠. 그래서 28번 문제. 공인인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토지에 분양대행할 수 있다. 또 물었죠. 토지 분양대행 불가. 2번 중개업에 부서는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직접 도배 이사할 수 없죠. 불가.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겸업 위반은 임취죠. 임취입니다. 그러므로 4번이 정답이 됐네요. 4번이. 그래서 이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지문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다. 임취사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5번 질문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이거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입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반드시 법원에 등록을 먼저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역시 지문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겸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겸업은 매부 출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그럼 2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사법령상 개업공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인이 지금 현재 등장했는데, 현재 이 고용인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고용인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일단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 고용인은 그 두 가지가 먼저 소속 공인인계사가 있고요. 이자가 소공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인에 대해서는 이 두 명이 고용인입니다. 이 소공사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원사원인 자가 이제 자격증 있는 자가 소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 대해 이제 주로 묻는 게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알고 있냐 이걸 주로 물어요. 그래서 일단 이들에 대하여 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고용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이들이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죠.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들에 대하여 고용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소공사에 대해 고용신고합니다. 그럼 소공사 고용신고를 할 때 이때는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사 고용신고를 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하나요? 자격증 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격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는다는 점, 요 점 주의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해를 해 두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신고 할 때요. 일단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고용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공에 대해서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죠. 이자는 실무교육 대상이고,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연수교육, 이자는 직무교육이죠. 그래서 중개보조는 일단 직무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무교육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이제 고용신고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고용관계 종료가 되면 종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한다? 10일이죠. 그래서 10일 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서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식에 의하여 이제 신고를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이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공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고, 이 둘은 둘 다 공통 이중속 금지입니다.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비밀 준수 금지 행위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항은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맞죠? 협회 통보 사항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위반했잖아요. 위반하면 원래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과태료거든요. 과태료인데 이것은 별도의 규정을 안 뒀기 때문에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이법 위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위반해버리면 이때는 업무정지라는 거,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한 번쯤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내용,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합니다. 29번 문제요. 공인인사법령상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개업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OX, X죠. 업무개시 전까지죠.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2번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에게 나온다. 이거 모든 행위가 아니죠. 업무상 행위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업공사가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위법행위했잖아요. 그럼 직접 개업공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개업공사가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종료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고용관계 종료가 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10일 내죠. 그러니까 10일 내에 등록과청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4번 소속공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색에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맞았네요. 그래서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요. 이거 자격증4번을 첨부하지 않는 겁니다.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이거. 다음 5번 지문. 소속공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인감증명법에 따른 신고한 인장. 이건 인감도장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소공이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해야 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쉽게 풀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럼 다음 문제로 내려갈까요? 예. 자, 3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의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자, 소속공사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사협정을 발급한 시도색에 그 소속공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맞죠? 맞는 질문이고 2번 개업공사가 중개보전을 고용한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 맞죠?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소속공사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행위로 본다. 주문대로 출제가 됐고요. 개업공사가 소속공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우리 과목에서 사본이냐 원본이냐 가끔 장난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게시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원본을 게시해야 되고요. 다음에 개업공사는 중개보증과의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1번 문제로 내려갈까요? 예, 그래서 31번 문제. 개업공사 갑의 중개보전 의뢰 과실로 중개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그래서 보조원이 의리고 개업공사가 갑이었습니다. 1번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설등록 이전에 하라고 했죠. 이런 질문 속으면 안 되시죠. 그래서 등록 전이 아니고 이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셔야 되죠. 틀렸고요. 2번 의뢰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맞았네요. 그래서 의뢰 업무상의는 보조원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행위로 본다. 그러면 옳은 것 찾기였죠. 그럼 정답 2번이 됐습니다. 다음에 3번 갑은 의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모든 행위가 아니죠.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틀렸는데 그럼 이 손해배상 책임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로 이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자신에게 고의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나아가서 그다음에 그 보조원과 함께 부진정 연대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자, 다음에 4번 질문이죠.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 갑의 병에 대하여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행위자는 을은 책임을 면합니까? 못 면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여 그 보조원, 직접 행위자인 보조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였죠. 자, 그러면 5번 질문입니다.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갑의 책임이 인정돼서 손해배상을 했어요. 고용인자의 업무상행위로 인하여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공이 책임을 지면 그 보증기관도 당연히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공제사업자가 대신 손해배상했다면 이때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있다.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을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행위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32번 문제 내려갈까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OX, X, 이중속 전면금지죠. 그래서 이건 X, 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행위로 보지 않는다. 개업공사행위로 보죠? 예, 그래서 역시 X죠.
3번 중개보조원은 중사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중개보조원이네요. 이자는 날인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습니다. 근데 소공사는 만약에 중개행위했다면 반드시 날인할 의무가 있죠. 그렇게 되고요. 다음 4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공무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1월이 아니고 며칠? 10일이죠.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X고.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적인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개업공사에게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문제 작년 문제였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33번 문제로 내려가는데요. 인장 등록이 등장했죠. 그래서 요 인장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일단 쉴 걸로 보이는데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주의할 점이 인장 등록에 대해서는 인장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꼭 문제가 출제가 혹시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래서 개인이 등록할 인장, 법인이 등록할 인장이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개인이라 하면 개업공사,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 그 다음에 소속공사가 있죠. 이들이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해 줘야 되죠. 그래서 73으로 기억을 합니다. 73. 그래서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그 7mm, 30mm 이내의 것을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법인은 다르죠.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입니다.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이렇게 돼 있고요. 법인의 분삼 사용할 인장이죠.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등록할 인장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인장 등록 방법도 틀려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신고서로 들어가면 원칙입니다. 이때 신고서로 들어갈 때 말이에요. 신고서로 들어갈 때 이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법인이 등록하는 방법. 법인이 등록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것은 상업등기칙에 따른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방법도 틀려요. 그래서 인장에 대해서는요, 개인 법인을 꼭 구분을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쉽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는 인장 등록 대상 아니고요.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인장 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다음에 고용신고와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변경 등록하셔야 되죠. 그래서 변경 등록은 언제까지?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죠. 그래서 7일 내에 변경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개업공사가 만약에 인장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모두 업무정지. 소공사는 위반하면 자격 정지죠.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공인인증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3회 때 기출이었어요. 법인인 개업공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조금 애매했는데 법인인 개업공사가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되죠. 그래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법인의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았네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개업공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죠? 그래서 개공이 인장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기술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죠? 신청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해야 한다 아닙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았죠 역시?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그러면 개인인 경우는 신고서로 낸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신고서 제출한다. 근데 법인은 인감률 제출로 가름합니다. 자, 다음에 5번. 이거 또 나왔죠? 이거는 건축물의 특별 피난계단 대수상이다. 이거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내려갈까요? 그래서 다음 문제 34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공인인증서 법령상 인장에 등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4회 때 기출이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찾아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질문이에요. 개업공사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사 인장은 소속공사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소공사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이거. 그래서 개공과 소공은 모두 인장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소공 인장로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런데 모든 임원사원이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만 등록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2번 질문. 개업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았죠? 예, 맞는 질문이고. 3번.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조금 문제가 됐었죠. 이 지문이. 그래서 개업공사의 인장 등록은 소공사에 대한 인장 등록, 소공사 인장 등록을 소공에 대한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이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인장 등록,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뭐 틀린 질문이라고 볼 수 없네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맞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4번. 법인인 개업공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이라고 그랬죠.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말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5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역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작년도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 그래서 다음 문제 35번 문제입니다. 공인인증서 법령상 인장 등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자,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개업공사는 중개인의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았네요? 2번 니은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식에 따른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그죠? 맞았습니다. 디귿 분삼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역시 맞네요. 자, 다음에 리을입니다.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개업공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OX, X죠. 10일이 아니고 며칠? 7일이죠. 그래서 7일 내에 변경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헷갈리면요. 우리 7일짜리 암기하고 있죠. 자, 인자야 7일까지 전등 소등해라. 인자야 7일까지 전등 소등. 그래서 전등 소등이 바로 7일이에요. 그래서 인장의 변경 등록 며칠? 7일. 자격증 취소하면 반납 며칠? 7일. 전속시 정보 공개 며칠? 7일 내. 등록 통지죠. 다음에 회의 소집 통지죠. 그래서 공인사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이거 7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증 취소하면 반납 7일이죠. 그래서 인자, 전등, 소등.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옳은 것 골라라 했잖아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옳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인장 관련 문제를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지금 인장 관련 문제가 23, 24, 25 때 계속 나왔죠. 근데 원래 이것은 2년 시험, 2번 시험 볼 때 한 번 정도 내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쉴 걸로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고 있지만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문들은, 중요 지문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지문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5번을 확인해 봄으로써 인장 관련 문제를 다 봤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휴업 및 폐업에 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휴업 폐업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휴폐업에 대한 문제도 매번 출제합니다. 매번 출제하는데 이 휴폐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요. 휴업 폐업이 문제가 딱 떴잖아요. 가장 먼저 주의할 점.
휴업 및 폐업에 관한 문제가 뜨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의하실 점이 뭐냐? 이거는 가장 먼저 기억할 점이 사전신고라는 걸 꼭 명심을 해둬야 돼요. 사전신고다. 그래서 휴업, 폐업은 사전신고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고요. 언제나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을 명심을 해두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신고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는 거. 그래서 3월 초과 휴업 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이때는 등록증 반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 후 3월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도 신고하게 돼 있죠? 휴업 신고 하셔야 됩니다. 3월 내 업무 개시 안 하면 휴업 신고를 하셔야 된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질병, 취약, 입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한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죠. 근데 그런 사유가 없다면 절대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재개 신고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즉시 반환하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휴업과 관련해서는요, 폐업도 물론 사전신고라는 걸 알고 있고요. 등록증 이때는 반납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요, 이게 휴폐업 신고는 모두 협회 통보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죠. 다음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고요. 이때 이거 전자신고 되느냐를 의외로 잘 물어요. 그래서 전자문서에 신고 되느냐. 휴업, 폐업 신고 자체는 이거는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 안 됩니다. 근데 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 있죠? 이거는 전자문서에 신고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주의하고 제재.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럼 제재가 뭐예요?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고, 이때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6월 초과 무단 휴업 들어갔다. 그럼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이무적 등록 취소에 처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예, 그래서 문제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6번 문제죠. 공인인사법령상 개업공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징집, 부득이한 사유가 된 거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았네요. 2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받은 등록증,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시 반환한다. 맞죠? 3번입니다. 개업공사의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할 수 있다.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할 수 있다. OX, X.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 이 점은. 그래서 정답 3번. 4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과책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죠? 기간명령 신고 미리 신고해야 되고. 5번 중개사무소에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아니한 때는 아니에요. 3월을 초과하는 업무를 개시하지,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과책에 신고해야 되죠? 역시 맞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공인인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회 기출이었습니다. 1번 질문.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는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냈죠? 그래서 23회 때 냈던 질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2번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죠. 6월을. 그래서 X. 다음 3번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 이후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OX.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전자문서로 업무 재개신고했거든요. 등록증 반환 어떻게 받아요? 아쉬운 사람이 운을 파야 되죠. 그러니까 갔다 오거나 오토바이로 보내달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이때는 전자문서 신고 된다. 다음 4번 질문. 개업공사가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할 때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자,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반납해버렸죠.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X. 다음 5번 질문. 개업공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틀렸죠? 3월 초과 휴업 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등포, 휴게소 보자, 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500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재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막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럼 이제 작년도 문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작년도 문제 확인해 봅니다. 38번 문제죠. 공인인사 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한다. 사전 신고죠. 그러니까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내가 아닙니다. X. 2번, 개업공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는, 1월이 아니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X. 다음 3번, 개업공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죠. 역시. 그래서 X. 다음 4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가 될 수 있다.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일지라도 이중 소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5번 질문,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후일 인재 공부하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재등록을 해요. 그러면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전 개업공사의 지위를 승계받죠. 따라서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재등록 개업공사에게 등록 취소나 업무이익 때릴 수 있거든요. 이때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이제 재등록 개국에게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역시 작년도 문제 다시 더 확인합니다. 이건 이제 간판 철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간판 철거. 그래서 이제 우리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간판 철거 사유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 철거해야 하는 사유가 중개업을 안 할 땐 청구하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는데 먼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어요. 그럼 종전사무소의 간판에 대해 철거하게 돼 있죠. 또 폐업 신고해버립니다. 그러면 중개업 안 하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철거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죠. 그럼 이때도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거 사유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체 없이 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자, 그러면 이거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했다. 맞죠? 다음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했다. 휴업 신고? 아닙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정지 시에는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를 받았다. 그러면 간판 지체 없이 철거되고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대요. 그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간판 철거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간판 철거까지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 1회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 4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제 확인합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중개계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에 필요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있죠, 지금? 있고요. 개업공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OX,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서식은 정해져 있는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보관할 의무도 없다. 그래서 X.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유효기간 몇 개월? 전속은 원칙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죠. X. 다음 3번 개업공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약서 이하자 아니고 전속중개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록이 취소된다. 이거 전속계약서 사용치 않았거나 또는 보관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지 등록 취소가 아니죠. 그러므로 X. 다만 우리 전속개업공사가 7일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임취가 맞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전속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사가 중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맞았죠? 예,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전속의 의뢰인,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스발상이죠. 스발상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요비용만 지급하면 될 것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에 대한 40번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2회 단원별 기출문제에서 언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